가족들 때문에 힘들어요.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회사에서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나요? 이렇게 관계 때문에 힘드시다면 바로 지금이 건강한 관계의 방식을 새로 배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기도 하고 또한 크나큰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건강한 관계의 방식을 배운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저는 관계가 참 힘들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덧셈 뺄셈도 잘 못하는데 마치 2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꾸준히 공부하면 2차 방정식을 어느 순간 풀 수 있듯이 건강한 관계의 방식을 배우고 배운 내용을 실천하면서부터 서서히 관계가 편안해지고 좋아졌습니다. 저에게 건강한 관계를 배우는데 도움이 되었던 아주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최성애 작가님의 행복 수업입니다. 이 책은 36년의 연구로 만들어낸 가트맨 부부관계 개선 워크숍 그 매뉴얼을 바탕으로 최성애 박사님의 30년 연구 결과가 녹아 있습니다. 이 책은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 모든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제가 큰 도움을 받았고 효과가 있었기에 여러분들께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관계의 달인이 되는 법. 좋은 관계의 핵심은 우정과 우호감을 높이고 갈등을 대하는 좋은 대화 방법을 가지는 것입니다. 특히 좋은 관계에서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부정적 상호작용보다 20배 정도 더 많이 하고 심지어 갈등 상황일 때도 긍정적 상호작용을 5배나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정적 표현 방식 4가지와 그것을 대체하는 긍정적 표현 방식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만날 그렇지. 이런 문장처럼 만날, 한 번도, 절대, 항상, 하나도 이런 말이 있는 문장은 비난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런 비난은 상대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공격적인 뉘앙스를 가집니다. 그러니 상대에게서 나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고 관계가 나빠지는 시작이 됩니다. 이런 비난의 해독제는 비난 대신 적절한 불평과 요청입니다. 비난 대신 내가 그렇게 여러 번 부탁한 것을 당신이 잊어버리니까 속상해. 다음에 내가 하는 말을 잘 기억해주면 좋겠어. 라며 적절한 선에서 감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가 조금이라도 들어주면 반드시 고맙다는 표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설령 자신의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도 말이죠. 해주었는데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안 해도 야단 맞고 해도 야단 맞으니 자연히 안 하게 된다고 합니다. 상대가 나의 요청을 지속적으로 들어주기를 원한다면 고맙다는 표현을 꼭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는 넌 뭘 잘했는데? 이것처럼 방어는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주장하며 상대의 비난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태도입니다. 대표적인 형태가 상대를 역으로 공격하거나 희생자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어의 해독제는 인정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분적으로 약간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즘, 좀, 이번에는, 그 일에 대해서는 이라고 진정성 있게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죠. 이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효과는 엄청납니다. 크고 작음이 있겠지만 각자 서로에게 잘못한 부분을 사과하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한 부분들만 사과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과하는 사람도 모든 잘못을 떠안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고 억울하지도 않죠. 그리고 서로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니 장기적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경멸은 관계를 망치는 독 중에서 가장 나쁜 독입니다. 말과 표정 등을 이용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모욕을 줍니다. 경멸은 상대의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는 습관을 바탕으로 합니다. 상대를 어리거나 못난 사람 취급을 하며 자신을 더 우월한 위치에 놓는 것이죠. 경멸의 해독제는 호감과 존중을 자주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를 충고해줘서 고마워로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이것을 당신의 유머 감각은 정말 특별해. 처럼 호감과 존중의 표현을 진심을 담아 말하면 됩니다. 물론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더라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멍이나 상처가 있으면 어루만져도 아픈 것처럼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말과 관련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이용당한 적이 있다면 잘못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잘 알고 사려 깊은 표현이 중요하겠지요. 담쌓기는 말 그대로 상대와의 사이에 담을 쌓는 행동입니다. 겉으로는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는 아유 지겨워 제발 그만해 날 좀 내버려둬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담쌓기를 하는 관계는 우리는 싸움은 안 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싸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적대적인 감정이 해소가 안 된 상태로 지속되다 보면 불신이 점점 깊어지면서 관계가 망가지게 되고요. 담쌓기의 해독제는 진정 후 대화하기입니다. 신체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는 감정이 쉽게 격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을 가다듬고 산책을 하든지 음악을 듣든지 해서 마음이 안정된 다음에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상대의 관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옳다 그르다,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따지지 않고 그렇게 볼 수 있겠네, 날 믿고 얘기해줘서 고마워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격 차이 때문에 힘들다,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들을 수 있는데요. 작가님은 성격 차이가 문제가 아니며 성격은 고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 부드럽게 시작하기, 비난하는 대신 요청하기, 방어나 담쌓기 대신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 이렇게 공격 방어 패턴을 요청, 인정 패턴으로 바꾸는 것이 호감과 존중을 쌓고 좋은 관계를 쌓아나가는 바탕이 된다고 합니다. 책 행복 수업은 지금까지 소개드린 부정적, 긍정적 표현 방식 외에 많은 구체적인 관계 개선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은 모든 관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신 지인분들도 인생책이라며 다른 분들께 소개하는 것을 보고 정말 다들 도움을 받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